예, 그러면 우리가 저항이나 아니면 인덕터나 축전기를 하나만, 그 세 개 중에서 하나만 교류 전원에 연결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각 컴포넌트의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 또는 전위차와 그 컴포넌트를 지나가는 전류 사이의 관계식을 보면 위상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동일한 위상을 갖는지 아니면 90도 앞서가는지 또는 90도가 뒤에 가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세 개의 컴포넌트들이 전부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교류 전원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전류를 소문자 I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 E는 이와 같이 사인 오메가 T 형태의 패턴을 가지는 교류 전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I가 이와 같은 꼴을 가진다고 한번 상정해 봅시다. 사인 오메가 T 빼기 파이 형태로 우리가 페이즈가 여기서 보는 전압하고 전류하고 다른 페이즈를 가진다고 상정해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저항은 동일한 위상을 갖지만 인덕터라든가 아니면 축전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상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위상이 원래의 기전력하고는 다른 값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래 전원이 가지는 값하고 다른 값을 가질 테니까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맨 먼저 위상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상자를 어떻게 보냐면, 자, 이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고 여기 원점이 있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가 흥미롭게도 저항은 원래 전압을 넣어주는 전원 E하고 동일한 그런 위상을 가진다고 했고요. 여기 보는 XL하고 XC는 90도 앞서는 경우하고 90도 뒤처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XL은 Y축을 향하고 XC는 마이너스 Y축을 향한다고 우리가 정의를 해봅시다. 그와 같을 때 우리가 재미있게도 XL하고 XC가 길이가 다르게 되면은,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벡터 합을 하게 되면은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썼다고 생각하면은요, R은 R 곱하기 X 햇으로 표현되고 XL이라는 벡터는 XL 그리고 Y 햇 방향을 가리키고요, XC라는 벡터는 XC라는 크기를 갖지만 방향은 마이너스 Y 햇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두 개 벡터의 합을 표현하면 그 값은 결국 어떻게 돼요? XL 빼기 XC의 Y 햇 방향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크기 성분이 요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변에 대응하는 건 바로 얘죠. 얘가 R, X 햇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상이 어떻게 되냐면, 요 세 개가 다 있는 경우의 위상은 지금 그 두 개의 합성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XL하고 XC가 벡터합을 했고 그 다음에 XR을 벡터합하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벡터는 뭐냐? 요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녀석을 우리가 대문자 Z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요와 같은 벡터는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크기는 당연히 밑변이 R이고 윗변이 XL 빼기 XC니까 이와 같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크기가 표현되겠죠. 그렇죠? 이것의 이름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X로 표현되는 경우에 얘네들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리액턴스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크기만 알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여기 X축과 얼마나 각도가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값은 탄젠트 파이가 어떻게 돼요? 탄젠트 파이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R분의 XL 빼기 XC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이를 구해라 하면은 역함수꼴로 해서 아크 탄젠트 R분의 XL 빼기 XC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스템을 우리가 대등한 어떤 시스템으로 바꿔보겠다 하는 거예요. 바꿔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와 같은 교류 전원이 있고 그와 같은 교류 전원이 이와 같은 저항을 가지는 물체에 연결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가 이 저항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저항 R하고 달리 위상자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L하고 C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리액턴스의 효과가 들어있고 걔네들의 위상은 여기서 보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저항하고 그죠? 다르기 때문에 90도 앞서거나 90도 뒤에 있거나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Z는 각진동수 오메가의 함수꼴로 표현되는 어떤 광의의 저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계산해서 보면은 매우 빨리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전공법을 씁시다. 원래 의미는 뭐예요? 원래는 이와 같이 될 때 각각에 생기는 전위차 VR, VL, VC를 계산해서 그렇죠? 키르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키르요프의 법칙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VR 더하기 VL 더하기 VC가 뭐예요? 2가 돼야 되겠고 그게 2제로 사인 오메가 t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얘가 뭐예요? IR이고요. 그렇죠? 얘는 L dr dt고요. 얘는 뭐예요? 그렇죠? QC를 C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을 C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얘는 전류로 등장하는데 얘는 전류가 아니라 축전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표현됐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을 한 번 더 해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는 R의 dI dt가 될 거고요. 얘는 L의 d 전류에 대한 시간으로 전류를 두 번 미분한 게 될 거고요. 얘가 C분의 dq dt가 되겠죠. 근데 요 값이 뭐예요? 요게 전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교류 전원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지금 제가 미리 써놓은 것 같이 이와 같은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이렇게 오메가 2제로 사인 오메가 t에서 코사인 오메가 t로 바뀌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형태 시스템에 됐을 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2차 미분 방정식꼴로 표현이 됐네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전류가 시간의 함수꼴로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를 가져야지 미분했을 때 미분 두 번 하고 한 번 해가지고 쭉 계산했을 때 이와 같이 코사인 오메가 t 꼴을 가지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학수학이나 아니면 물리학과 학생들은
수리물리학에서 배울 텐데, 시간의 함수인 i가 사인 오메가 t하고 코사인 오메가 t의 중첩으로 표현된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두 개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한다 치고 a하고 b라는 개수들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렇게 놓고 미분 방정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didt는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항등식을 이용해요.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끼리 좌우가 같아야 되고, 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끼리 값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코사인 오메가 t는 이와 같은 개수를 가진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인 오메가 t 파트는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는 개수가 0이다 이거죠. 0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다 대입해서 계산을 쭉 한 다음에 그 개수는 0이 돼야 되는 거고, 사인 오메가 t에 대한 파트를 다 합쳐가지고 묶어서 표현하면,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해서 나오는 개수들 다 합치면 그게 뭐가 돼야 된다? 오메가 2제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풀면 결과적으로 a 값이 이와 같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 값은 이와 같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두 값을 결국은 대입하면 원래 I of t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상정할 때 어떻게 상정했냐면, 저기 앞에 오른쪽에서 어떻게 상정했냐면, i가 i0 sin 오메가 t 빼기 phi 형태가 될 거다 하고 상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sin 오메가 t 빼기 phi를 우리가 삼각함수의 기본 특성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코사인 phi 곱하기 sin 오메가 t 빼기 sin phi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표현하고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아까 계산했었던 sin 오메가 t하고 코사인 오메가 t의 앞부분을 보면은 그게 a하고 b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잘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거하고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분모가 뭐예요? 분모가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 전체의 제곱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z의 제곱에 대응하죠. z의 제곱이 뭐예요?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 이거의 제곱이죠. 왜? xl은 오메가 l이고 xc가 오메가 c분의 1에 대응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썼던 것이 그대로 요거하고 같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분자에 r 나오고 여기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 이게 등장하죠. 그것을 다시 r하고 리액턴스 xl, xc로 가지고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코사인 파이하고 사인 파이 값이 각각 그렇다는 것을 아시면 결국은 탄젠트 파이가 r분의 xl 빼기 xc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다시 우리가 풀어서 쓰면 xl이 오메가 l이고요. xc가 오메가 c분의 1이 되니까 분자는 이와 같고요. 분모는 r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걸 이용해서 파이를 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크탄젠트를 이용해서, 아크탄젠트는 탄젠트의 역함수죠. 그걸 이용하면 파이 값이 바로 아크탄젠트의 r분의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학년 교과 과정에 사실은 시간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식으로 답을 구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돌아가면서 답을 내는 것을 교과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수업 시간에 그냥 전공법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아주 직설적으로 답이 이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렸어요.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I of t를
A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 코사인 오메가 t 꼴로 보고 시작해서 열심히 계산한 다음에 항등식을 이용해서 A하고 B가 저항 R 그리고 리액턴스 XL과 XC의 형태로 어떻게 답이 나오느냐를 찾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푸는 것은 그냥 직설적으로 전공법을 이용해서 계산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이 방법은 조금 전에 위상이 90도 앞선다, 90도 느리다, 또는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 무엇에 대해서? 그렇죠. 밖에서 준 요 값에 대해서 그와 같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쉽게 전류가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위상자를 가지고 바라보면 별거 없이 그냥 계산을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데카르트의 2차원 평면을 가지고 쉽게 표현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할 때는 이와 같이 2차원 평면상에서 위상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법을 알면은 임피던스 값이 루트 R제곱 플러스 XL 빼기 XC 전체 제곱에 루트 씌운다는 것을 보고 파이 값이 아크 탄젠트의 R분의 XL 빼기 XC가 된다는 것은 금방 유도를 하거나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2학년 이후가 돼서 공학수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그냥 미분방정식을 쭉 풀어서 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미분방정식을 풀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 처음에 이 RLC 직렬 회로를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하면 나오는 이 값이 있는데 여기는 Q고 나머지는 I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해서 보면은 Q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전류 I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DI, DT로 만들어졌던 인덕터에 걸리는 전위차가 결국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로 인해서 시간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꼴로 바뀐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답을 내는 것은 위상자를 이용해서 내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